안녕하십니까. 더 이슈의 차서윤입니다. 운용자산 1경 7천조 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의 대주주 명단에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는 회사.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5배가 넘는 돈을 굴리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바로 블랙록입니다. 최근 이 블랙록의 회장인 레리 핑크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죠.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의 AI 수도로 만들겠다. 언론에서는 정부와 블랙록이 AI 산업 글로벌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수십조 원대 투자 가능성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하필 한국일까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 화려한 약속 뒤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더 이슈에서는 단순한 장밋빛 전망을 넘어 그 진실을 한 걸음 더 깊이 추적합니다. 우리는 블랙록을 흔히 투자회사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블랙록은 단순한 투자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막대한 자금력은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을 지배하고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그림자 황제, 심지어 그림자 정부로까지 불리고 있죠. 이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미래 산업의 지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록이 미래의 패권을 결정할 두 가지 키워드로 점찍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AI와 에너지 전환입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그 AI를 움직이기 위해선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며 그 에너지는 결국 친환경, 즉 재생에너지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이는 단순한 구상이 아닙니다. 이미 블랙록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 같은 AI 선도 기업들과 손잡고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 대한민국과의 MOU 역시 이 거대한 글로벌 전략의 연장선 위에 있는 매우 중요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랙록이 그리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왜 하필 한국이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선택된 걸까요? 세 가지 핵심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이 AI 시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최적의 실험장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동력은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할 반도체, 그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저장할 배터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끊김없이 연결할 통신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의 막강한 자본과 한국의 압축적인 기술력이 만났을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둘째, AI의 심장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번 MOU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인데요.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망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이 필수적이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통한 안정적인 기저전력과 함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에 촘촘하게 깔린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는 블랙록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였을 겁니다. 마지막 셋째, 지정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 이른바 칩스법을 통해 동맹국 중심의 기술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 투자의 리스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고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갖춘 아시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최적의 투자 파트너 중 하나인 셈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청사진이죠. 하지만 이러한 달콤한 전망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세 가지를 속 시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즉
MOU라는 점입니다. MOU는 말 그대로 잘해보자라는 신사협정에 가깝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해외 기업이 수십조 원대 투자를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가 규제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백지화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성될 TF, 즉 전담 조직에서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방식이 논의될 텐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준비가 미흡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 없던 일이 될 수 있죠. 축포를 터뜨리기엔 아직 이른 겁니다. 둘째, 블랙록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익 집단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AI 수도라는 멋진 비전을 제시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불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산업용 전기료에 대한 특혜를 요구할 수 있고요. 혹은 각종 환경 규제 완화, 파격적인 세금 감면 같은 민감한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는 것과 내주는 것을 냉철하게 계산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자칫하면 과실만 따먹힐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우리 땅에 들어서도 정작 핵심 운영과 고부가 가치 소프트웨어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이 맡고 우리는 부지와 전기만 제공하는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AI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죠. 정리하자면 블랙록의 투자는 분명 우리 경제에 찾아온 거대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역량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거대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기도 하죠. 대통령과 블랙록 회장의 만남을 두고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순방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반대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가 한국의 미래 가치를 인정한 상징적인 신호이자 대규모 투자를 위한 의미 있는 첫 단추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을 섣불리 알맹이 없는 쇼로 단정하거나 확정된 성과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결국 이 약속의 진정한 가치는 앞으로 얼마나 구체적인 사업과 투자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냉정하게 평가되겠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더 이슈 마칩니다. 고맙습니다.